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7개월째 생산이 줄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 감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하루 만에 제주항공의 같은 기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과 같은 결함으로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7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 기어 이상이 발견돼 회항 후 항공기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셀로메드가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신제품 셀루덤 젠 개발을 완료했으며 내년 초부터 생산시설의 점검과 시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오전 셀로메드의 주가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2의 글로벌 93개국에서 이틀 연속 시청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의 주가는 오늘 최대 16%,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주가는 10% 급등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한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이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아침 오전장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 흐름이 나왔었죠. 이 3대 지수가 결국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올해 나스닥 지수는 31%, 또 S&P 500은 25%대, 다우도 14% 이상 탄탄한 상승률을 보였던 만큼 이 연말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2%를 넘어선 것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테슬라는 5% 가까이 급락 나왔고요. 또 엔비디아도 2% 이상 내렸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의료기기, 줄기세포, 제약바이오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식약처가 내년 바이오 헬스 의료 제품의 제품화를 위한 규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셀로메드의 신제품 개발에 따른 개별주 이슈도 테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또 정치 테마주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 관련주 지금 이 시각 급등 나오네요. 이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자정을 기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2차 전지도 강세 보입니다. 내년 전기차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K배터리 관련주 전반이 이 저평가 영역에 진입했다는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 이외에도 양자암호통신, 로봇, 드론주들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2024년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지금 이 시각 시장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0.59% 이 견조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420선 목전에 두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관은 여전히 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요. 외국인은 장 초반 매수 우위 보여줬던 데 반해서 지금 이 시각은 매도 전환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1.4% 이상 하락 마감했었던 코스닥. 오늘 지금 이 시각 1.5% 이상 강하게 반등 주면서 676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코스닥이 보다 확대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각 환율의 경우에는 1,46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장 초반에 1,470원을 상회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다소 진정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오늘 정말 이 마지막 거래일 여러분의 포트를 단단하게 보강을 해봐야겠죠.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자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마지막으로 시원한 한 방 날려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저희 김선현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벌써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네, 내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저하고 흐름이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 다소 포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도 상저하고 흐름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이런 전망들이 틀어질 가능성 내년에도 있을까요? 네, 올해 굉장히 좀 중요했었는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힘을 좀 많이 못 받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시장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트럼프 2기 출범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토대로 해서 국내 증시에 대한 그 기준 자체가 대부분의 증권사 마찬가지지만 상저하고를 예측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힘이 없는 시장. 저는 이제 한 1분기까지는 힘이 없고 2분기부터는 조금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 시장은 1분기까지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가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 3월이죠. 내년 3월, 25년도 3월에 감사 시즌, 감사 보고서 시즌과 참 그 상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시기가 좀 지나야지만, 그래서 조금 연장되면 4월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4월, 5월 이때부터 시장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모든 이제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개별주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맞춰서 그 관계에서 강조드려 왔었던 이 생물보안법 이슈들이나 어찌됐든 간에 제약 바이오들을 관련해서 트럼프가 끌고 올리려는 듯한 여러 이슈들 자체가 시장에서 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오늘도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은 나쁘진 않지만 우선은 큰 기대는 접어두시고 아마 이번 주에 많이들 쉬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1월 첫 주 넘어가고 1월 6일부터 한 월요일부터 해서 시장을 천천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역시 좀 거래량이 한산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 내년 4, 5월 2분기 초입 들어서야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긴 호흡으로 관망 지켜보셔야겠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아침 새벽 배송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는 오늘 어떤 테마들이 장전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비만치료제, 또 양자암호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었던 이 셀로메드의 개별주 이슈, 그리고 내년 바이오헬스의 제품화 이 규제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내년 2월이죠. 이 첨생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비만치료제 마찬가지로 시장이 격화되면서 관련주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올릭스, 인벤티지랩 현재 아주 강한 상승 흐름 타고 있고요. 또 양자암호 오늘 갑자기 좀 튀어 올랐는데요.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바로 좀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 모멘텀의 경우에는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5에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됐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는 이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차례대로 볼까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쪽부터 볼게요. 셀루메드가 상한가에 좀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부터 빠르게 조금 상한가에 잠겼는데요. 셀루덤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이제 준비했던 이제 제품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슴 보건 수술을 하셨다거나 피부가 좀 괴사해서 하셨다거나 재생을 할 때 이렇게 덮어가지고 사용하는 의료 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고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셀루메드는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기업 방문을 좀 다녀와봤던 회사라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황은 현재 상황에서부터 해서 아마 흐름을 잘 타고 가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제 모 회사입니다. 인스콥이란 모 회사가 그 모 회사 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피메즈 USA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뉴욕 증권거래 상장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1월에 상장이 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팔 거 없을 것 같고요. 관심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퀀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 3자 배정입니다. 하겠다는 좀 내용이 있어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원체 좀 바닥에 있고 또 하나 이전에 이제 그 상승했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끼가 있다 그러죠. 충분하게 한 번의 추가적인 흐름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도 바닥에서 돌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었고요. 수젠텍도 그렇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움직임이 좀 있는데 원체 조금 오늘 시장은 몇몇 테마가 있긴 하지만 크게 움직임은 제한적이고요. 좀 개별주 위주로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그렇죠? 2기 출범에 따른 이슈거리를 토대로 해서 제약바이오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 정도로 판단되니까 참고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는데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작년에 이제 23년도부터 해서 고점 찍고서 돌리고 바닥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흐름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완전 돌리는 모습으로 큰 바닥 체크하고 돌리는 그림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이 고점 부분에 오늘 약간 맞고 떨어지긴 하는데요. 1차 저항 부분입니다. 여기를 좀 이겨내야 될 건데 우선 추이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참고하고 보시고 우선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CS 같은 경우에도 급반등, 지난 이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좀 큰 폭의 흐름을 좀 타고 있는 상한가 이어서요.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옵니다. 고점 자체를 뚫고 가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종목을 잘못 드렸네요. 네, 샤페론 볼게요. 샤페론. 죄송해요. 피디님 놀라셨다. 네. 다른 거 찍었어요. 죄송해요. 네, 샤페론입니다. 자, 샤페론도요.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라인 타고 가요. 60일, 120일선 라인에서의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 지켰어요. 여기서 돌려 세우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4,000원대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보세요. 자, 그다음은 D&D 파마텍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도요. 조금만 올려치면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조금만 가면요. 이게 이제 신고가 패턴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조금 이쪽 시장 자체 이슈가 좀 붙으니까 여기서 돌려 세우는 모습 타면 되는데 시도가 있었는데 지금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중요한 자리가 53,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여기 자리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한번 신고가 패턴으로 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으니까 우선은 하락보다는 상승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오늘 좀 보이니까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20에서 이탈만 안 나온다면은 우선은 보유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볼게요. 자, QSI 완전 급등 나고 있고요. 상한가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KCS도 지난 금요일 상한가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KCS 같은 경우는 신고가 패턴이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뚫어주면서 완전 치고 가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아이윈 플러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거래가 터져주면서 오랜만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제가 이제 방송을 월요일, 화요일만 하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고 있지만 신성델타, 뭐 이제 파워로지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신성델타를 제가 11월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거의 이때부터예요. 그죠? 기억들 하십니까? 제가 이제 크게 계속 그 양자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보유하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하셔야 됩니다를 계속 간간히 말씀드려왔잖아요. 지금 이때 따라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의 지금 2배 수익 났어요. 네. 우선 굉장히 강한 흐름. 뭐 파워로지스도 가고 있긴 한데 파워로지스는 흐름이 약간은 저조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추이상으로는 뭐 신성이 원체 센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파워도요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양자 그렇고 초전도체 마찬가지고요.
내년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종 테마주들입니다.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테마주들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뭐 유리기판도 그리고 CXL 뭐 이런 애들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송배점 관련해서는 꼭 포트에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움직임이 재밌는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눈에 띄는 종목도 있고 한데요. 시장이 조금은 뭐 약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기준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하시고 아마 모레 시장, 모레가 아니죠. 이제 1월 2일 시장에서는 아마 시장이 좀 되게 강할 것 같아요. 그날 첫날은요. 그래서 조금 기대하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내년 첫 개장일 과연 우리 시장 더 강한 상승폭으로 좋은 스타트를 끊어줄 수 있을지 많은 기대가 모여주고 있고요. 또 샵 008 2번을 통해서 저희 종목명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지 종목 상담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체크하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저희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거의 보합권에서 거의 머물고 있고요. 자,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셀트리온 4.5% 이상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바로도 2.36%,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오늘은 좀 강세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네요. 그동안 좀 오늘 연말이다 보니까 이 내년 관련해서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현대차가 연초부터 최대 생산 체제에 들어간다. SK하이닉스가 2025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KB증권에서 오늘 또 레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또 LG엔솔도 올해 R&D 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했었죠. 그래도요, 전문가님, 역시나 좀 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추가 매입 플러스 임상승인 이 모멘텀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셀트리온 좋은 것 같아요. 자사주 1,000억입니다. 1,000억. 뭐 시총 대비하면은 큰 편은 아니지만 시총은 3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000억 정도의 자사주 매입이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 이름이 다잘렉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시밀러 3상 미국 FDA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좀 되면서 이래저래 조금 뭔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많이 밝아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작을 램시마로 크게 성장을 해서 갔고 또 계속 추가적인 신약들이 쭉쭉쭉 트룩시마였나요? 쭉쭉 나와주면서 아마 주가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닥에서 이제 있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 1년 내내 이랬거든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잘 버틴 겁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셀트리온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도 이 정도의 주가 차트의 흐름으로 버텨냈다. 내년과 후내년의 시장에서의 셀트리온에 보내야 될, 주목해야 될 그런 기준 자체가 괜찮지 않을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셀트리온 보유자분들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은 지치실 만도 한데 다른 분들보다는 다른 종목보다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닥에서 다시 천천히 돌리는 듯한 모습 나와주면서 95만 원대 다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쌈바는요 오히려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 그건 시장익이지만 얘한테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이슈에 따른 시너지를 받고서 오히려
상고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삼바는 저는 상반기 안으로 1분기 안으로도 다시 한번 100만 원대 안착은 자연스럽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고만고만합니다. 네, 그냥 조용조용한 모습이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현재 7%대 상승이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괜찮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조금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뭐 조금은 재미없는 모습이긴 한데 요거 하나 볼게요. 사실 좀 제주항공 흐름이 좀 걱정이 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점화가겠다 싶었지만은 그래도 마이너스 14%대 출발을 해서 현재 마이너스 8%대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네요. 안타까운 좀 사고가 났지만은 빨리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우선은 뭐 답답합니다. 코스피는 그러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 1월 1일 쉬고 1월 2일부터 해서는 코스닥의 좀 강세장이 당분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코스닥 보유자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보셔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강세장 듣기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 내년이네요.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저희가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은요.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00원 조금 높게 매수를 하셨네요.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0.7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38,200원 선에 거래 중이네요. 전문가님 그래도 이 타이어 테크놀로지 환율 상승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46,000원이시고요. 조금 나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문제가 될 자리는 아니었는데 원체적으로 힘이 없이 올 한 해를 좀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올라올 만도한 그런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앵커님 말씀 주신 뭐 환율 이슈도 좀 나쁘진 않은데 우선은 눈에 들어오는 게 라인이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45,000원대까지 회복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차트상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보자면 여기에 이렇게 나름의 구조적인 횡보했었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수는 46,000원이신데 이 구간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한 45,000원대 정도 약간 오버할 수도 있고 약간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46,000원대 라인은 아마 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우선은 빠져나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당장에 바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차트 이렇게 펼쳐놨지만 여기서 여기가 1년이에요. 여기 1년이라고요. 하나하나 너무 움직임이 좀 저조해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홀딩하시면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있을 건데 다만 개인적인 판단은 이게 한번 제대로 슈팅이 나오려면 47,000원 정도 흐름 돌파는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다가 46,000원 매수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튀면서 47,000원대의 종가 안착이 나오면 그때는 한 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선은 45,000원대에 우선 올라오는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홀딩 하겠습니다.
네, 이후로 지켜보시는 흐름 저희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오성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0원의 10%, 이 지금 시각 오성 첨단 소재 약 2%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1,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이 마리화나 관련주 한 11월 달 들어서는 잠깐 좀 움직이는가 싶더니 완전히 연말로 오니까 좀 분위기가 꺾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언제 다시 한번 좀 확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단가가 1,700원이시네요. 그래도 그렇게 높진 않으세요. 네, 아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마리아나 이슈가 가장 핫했었죠. 우리 바이오 등등 해가지고 이슈 바람이 좀 불었었어요. 해리스보의 정책 이슈 그때 좀 핫하게 갔었는데 항상 그렇지만 이런 이슈들은요. 이슈 따라서 갔다가 못 간다 싶으면 호다닥 다 떨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매수는 뭐 이때쯤 하셨나 싶긴 해요. 다시 한번 좀 해리스 바람이 좀 불면서 뭐 미 대선 전에 약간은 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 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푹 깨져 버렸었는데 이걸 다시 좀 회복을 할 시기 자체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더 빠지진 않을 거고요. 마리아나 이슈는 계속되긴 할 겁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도 정책적인 이슈로 뭔가 그림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그게 나와줘야지만 이게 상승을 주지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한번 반짝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700원대까지는 그래도 매수가시는 이 자리는 해결은 볼 수 있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수익을 낼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매수가가 오면은 와 드디어 왔구나 더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걸 접으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매수가면 정리하시고 매수가 위로 막 간다 와 어떻게 간다 나도 볼까 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럼 또 물립니다. 명심하시고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한화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50원의 5%의 비중, 지금 시각 마찬가지로 2%대 상승률 보여주면서 22,350원 선에 거래 중인 한화시스템이네요. 그래도 전문가님 요새 또 방산 흐름이 굉장히 좋잖아요.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섹터 중에 하나긴 한데 한화시스템 내년 들어서 조금 더 수익 볼 수 있는 가능성 높을까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나쁜 건 아닌데 실적 뭐 이슈도 그렇고 원체 좋잖아요. 근데 이제 로템도 그렇고 뭐 맥을 못 쳐 최근에 한 번은 더 얻어 터질 거예요. 터진다면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조금 약간 되게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 자체가 분위기가 지금 트럼프 이기 딱 출범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휴전을 하던 끝낼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리스크로 온다고요. 이미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것도 있고 이 종목들 전체가 오팡 자체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전쟁이 끝나도 유럽 연합 나토에서는 국가들은 어떻게 폴란드처럼 뭐예요? 물건 우리나라 거 가져갈 거야. 그렇죠? 예. 가져가요. 가져가는데 주가는 실적보다는 심리적인 기대감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기대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로지 실적으로 갈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보신다면 완전 장투하셔야 돼요. 짧은 관점으로 대응하기에는 우선은 1월 달이나 2월 달에 한 번 더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가셔야 돼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은 작아서 그나마 다행이시긴 한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우선은 트럼프가 딱 이기 출발하면서 분명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러시아 종전 협상 등등 뭔가 끝이 날 거다. 그럼 그에 따른 뭐예요? 이슈가 이쪽 방산주 쪽에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조금은 현 시점부터는 뭐다? 매수하기에는 약간 껄끄럽다. 회사가 너무 좋지만 알고 있다. 매출 좋고 실적 좋은 거 누구나 알지만 약간 껄끄럽다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비중은 그나마 좀 다행이신데 저는 투자하기에 조금 꺼려질 것 같아서 저는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매수가 그리고 종목,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딥노이드 들어와 있네요. 7,100원에 10%. 지금 이 시각 이 딥노이드 3%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5,440원 선에 거래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왜 이렇게 이 테마치고는 힘이 부족한지 궁금한 그런 종목이네요. 뭐 이스트소프트, 마음 AI, 뭐 솔트룩스는 살짝 요새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딥노이드 많은 조정받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매수하신 자리가 7,100원대이시고 차트 펼쳐서 보니까 23년도부터 해서 그 7,000원대 초반 자리가 굉장히 그 아리송했었던 그런 자리네요. 왜냐하면 여기 7,100원 라인을 그어놓은 겁니다. 매수가이시기도 하고요. 돌파 나오면서 갔어요. 그리고 올해 지켜주다가 반등 나왔어요. 이탈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하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 7,000원대 초반 7,000원 근처 자리가 완전 이제 강한 이제 저항 자리로 완성이 좀 돼버린 그런 좀 상황이에요.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그림이 있어요. 우선 이건 저항 자리고 고점 라인들 맞춰보자면은 이거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봐야 될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바닥 라인이 형성돼 있긴 한데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추세 라인상으로 보통 라인 따라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뭐 여기 이제 고점 라인에 돌파 시도가 있다 보니까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약간 그 타점 포인트처럼 대응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올려치지 못하고 다시 이 라인 추세를 깨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손절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응을 좀 못하신 건 아쉬워요. 근데 이게 보면은 8월 바닥부터 해가지고 여러 차례 바닥이 체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막 지지고 가다가 요 박스 안에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촥 튀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 근데 조만간일 것 같기는 해. 그리고 딥노이드의 그 바닥 라인 자체가 지지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빠지는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튀면은 다시 한번 7,000원대 놓을 수 있고 만약에 차트적인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크게 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많이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은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여기가 이제 지금부터 해서 3에서 4개월 좀 될 것 같아요. 3에서 4개월 정도. 굉장히 지지부진할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아예 죽거나 가는 그림인데 시장의 딥노이드의 이슈나 뭐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밑으로 떨어지는 분위기는 극히 제한적일 거고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답답하시더라도 지금부터 3, 4개월은 조금 버텨보셔야 돼요. 그리고 방향성을 자꾸 돌리면은 7,000원 이상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좀 기다려보셔라. 급하게 팔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바닥 지키고 있으니까 제발 팔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홀딩 하셔야 됩니다. 네. 3, 4개월 정도는 홀딩하시고 지켜보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어보브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답답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친구죠. 14,647원 그리고 10% 네, 높게 사셨네요. 지금 이 시각 어보브 반도체 0.13%가량 내리면서 7,5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전문가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했으니까 확 올라와 주면 좋겠는데 올라오는 힘이 너무 약하네요. 네,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어버브가 다 좋은데 회사가 실적이 안 살아나서 그래요. 이익 부분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물론 살펴보자면은 작년보다 좀 양호한 매출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 폭의 성장은 아니에요. 그냥 거의 22년도부터 정체예요. 올해까지. 2,400억, 2,300억? 올해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익 부분 자체가 23년도에 큰 적자를 보고 올해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주가가 워낙에 뭐 좋은 회사인 거 저도 알지만 방향성을 좀 못 잡고 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올해도
뭐 이때는 초반기에는 이슈를 좀 불었지만서도 그냥 원상복귀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끝바닥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끝바닥이 어디냐라고 보기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뭐 나름의 이제 이 고점으로 가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바닥은 보이지가 않네요.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전저점 자리도 이탈하고 2019년도, 20년도 때 저 자리까지 이게 5,000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23년도 바닥에 대한 이탈 부분이 좀 나오면서 꺾이는 추세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근데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우선 개인적인 판단은 이때 바닥 자리가 7,000원 중반쯤 됐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까지 나왔다 돌려 세우는 그림이 좀 보이고 그리고 약간의 수치상의 부분이긴 한데 이 정도 그림 나오려나? 자, 매수가가 14,000 중반이시니까 야. 자, 제가 우선 제 예측입니다. 제 예측입니다만 가능성이 큰 예측 포인트를 가지고 차트를 라인을 긋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만은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자 고점에서 이제 고점들이 있습니다. 다음 고점은 이 라인이겠죠. 하단 라인 지지했던 라인들이 나름 형성은 좀 되어 있습니다. 네, 100% 라인이 딱 여기 밑에 이거 내려간 거 아니 그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추세에서의 흐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흐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라인을 볼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했으니까 차트가 이게 꽤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 추세대로 봤을 때 구조상으로 약간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상단 라인의 흐름은 다시 한번 올 건데 그 상단 라인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점으로 해서 올려친다고 하더라도 10,000원대 정도, 초반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내려왔다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뭐예요? 6,500원 전저점의 이탈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선 구조는 그래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으면서 이 라인 자체를 뚫고 가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나올 만한 이슈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데 우선 실적으로는 나올 게 없어요. 실적이 완전 죽어 있으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은 주가가 방향을 잡고서 다시 한번 위로 솟구치고 갈 그림 자체가 나오면서 16,000원대까지, 죄송합니다. 14,000원대죠. 14,000원대까지 여기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매우 낮아요. 그럼 이거를 뭐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을 탄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물을 타는 그 시점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디를 잡으셔야 되냐면 최소한 이 제가 상단을 그어오는 자리 이 정도 그냥 흐름에서 봤을 때 여기 이거를 어찌됐든 강하게 돌파가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대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사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올지 판단을 해본다면은 1, 2개월, 3, 4개월 안으로 안 돼요.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참 그 부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요. 해답을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쉽지 않다. 네, 그냥 버티고 내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상단 라인 맞추실 때 돌파가 나와.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시점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10,000원 돌파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게 한동안은 계속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상황상은 홀딩하시는 게 맞는데 혹시라도 이제 물 타볼까 생각하셨다면 그냥 접으세요. 절대 물 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하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저 꼭지점부터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꼭지점부터 해서 꼭지 상단을 돌파하는 차트가 나오면서 가는 게 나오면은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차트를 다시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어워반도체는 이거는 앉아서 한 10분 정도는 차트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아마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물탈 시기는 아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반등 나오더라도 제한적이다.
그래서 타이밍상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 잡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하시고 이 종목은 한 내년 2분기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제한적이고요. 하방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홀딩하셨다가 내년 2분기에 다시 한번 상황 판단 후에 대응을 하셔야겠고요. 이어서는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20원에 20%, 지금 이 시각 1.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5,480원 선을 거래 중인데요. 이제야 좀 추세 전환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거래량이 좀 문제네요. 거래량 왜 이렇게 낮을까요, 전문가님? 네. 자, 대덕전자도 참 좋은 회사인데요. 요즘에 사실 관심이 없나 모르겠어요. 대덕도 참 이게 실적이요.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단위가 바뀌었다. 22년도에 21년도 조단위였었던 게 9천억대로 떨어지고 올해 상황도 보니까 9천억을 하기도 약간 애매하다. 뭐 동기 대비해서 약간 올라오고 있지만은 4분기 실적을 조금 기대해 본다면은 살짝 올라올 수 있긴 하겠지만 이익 부분에서 정말 또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개선 사항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대덕전자의 올해 4분기 24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실적을 토대로 해서 보더라도 반등이 나올 기미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차트는 기본적으로 차트 대응을 하실 때 그냥 눈대중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조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특별한 것보다는 우선 고점 라인만 이어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고점 라인은 한 번에 이런 반등이 나왔을 때의 고점 라인들입니다.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이 추세적인 이 고점 라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계속 고점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높아지는 구간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추세 라인으로 보더라도 직선상의 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더라도요. 완전 끝 꼭대기까지 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중단으로 보자면은 뭐 조금 더 러프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지만 좀 살아난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17,520원이잖아요. 여기 라인인데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 라인은 온다는 거예요. 오는 건데 이 제가 그어놓은 여기 대각으로 그어놓은 라인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차트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그 다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 라인보다는 위에 형성되면서 이런 N자형 패턴 자체가 크게 나와줘야 돼요. 아직은 모르지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 그런 그림 자체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추세가 나오면은 종목이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 시그널 자체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으면서 가주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잖아, 지금 상황상. 방금 전 종목은 더 심했던 상황이었고, 어버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이것도 현재로서 뭘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되고 혹시라도 제가 라인을 그어놓은 이 라인 돌파가 나오면은 좀 지켜보시고 조금은 답답한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는 대덕전자는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올라오긴 할 거니까.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크게 재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덕은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더욱더 탄탄하게 수정을 해보셔야겠죠.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세 가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클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 지난 10월 28일 상장한 종목인데요. 8,600원에 15%, 지금 시각 8% 이상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로봇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죠. 8,9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오늘 이걸 추격 매수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시라면 이 지난 12월 초에 단기 바닥 나왔을 때 정말 마음 철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언제쯤 정리해 볼까요? 네, 첫째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준다면, 여기를 돌파만 해준다면. 근데 저때 당시에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고 지금의 포인트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많아 보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뭐다? 떨어질 거보다는 뭐다? 올라갈 게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종목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여기 자리 돌파니까 가격적으로 우선 뭐다? 저는 그래도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는데, 혹시라도 갑자기 밀려 내려갈 경우 8,000원짜리의 이탈은 정리를 하셔야 될 자리일 겁니다. 여기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10,000원 돌파 나면 더 갈 수 있다. 아셨죠? 우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 퓨처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재 27만 3천 원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또 40%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지금 시각 1.12% 올라간 14만 4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손실이 상당히 크셔서 마음 상심 심하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SOS 전략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네, 진짜 순식간에 종목이 좀 내려가 버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근데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예, 트럼프 리스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트럼프 2.0이 출발이 되게 되고 정책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2차 전지주들은 한 번 더 얻어 터질 겁니다. 지금은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국내에서 2차 전지주들에서 발을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처럼 기대감 갖고 막 갈 거야, 더 갈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완벽하게 중국에 패한 상황이고요. 뭔가 이제 투자 들어가서 하더라도 적자만 나 있는 상황이고, 적자가 나오면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메꾸는 시간이 또 어마무시하게 걸리거든요. 아무리 관세를 때리더라도요, 중국의 저가 공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우선은 트럼프 2.0 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얻어 터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좀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걱정인 건 뭐냐면, 국내 증시 지금 상저하고 얘기하는데 조금 걱정인 게 2차 전지주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나는 솔직히. 상당히 걱정돼요. 몇몇 살아남는 회사 있겠지만은 스포츠코 그룹도 굉장히 좋은데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트럼프 IRA 법안 이슈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정책 이슈 보고서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상담해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거 보고 나서 좀 반등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 보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딩 의견 주셨네요. 저희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하회 출발한 후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M7 전 종목이 하락 마감했고요.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의료기기, 비만 치료제, 양자 암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내년에도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